표현학교 교장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진영이라고 하고요. 길만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표현학교가 나왔고, 네. 안진영은 이름이고, 네. 길만이. 표현학교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되고. 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마찰이 있잖아요. 마찰. 그리고 그 마찰을 통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뭘까? 표현하는 거다. 네. 그래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네요. 내 눈!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 춤도, 네, 춤도 표현이죠. 노래도. 노래도. 본인 전공을 그냥 살리시는 거. 그리고 원래 하던 거 그냥 하시는 거 같은데. 그쵸? 원래 뮤지컬 네. 배우셨기 때문에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 고통이 발생했을 때 표현을 한다? 고통을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자는 느낌이지 않을까. 살아가면서 뭐 가족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네. 그런 게 다 모든 고통이 인간관계에서 발생이 네네. 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고 뭐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고 이런 게 대화의 단절인데, 대화의 단절을 좀 복구시키는 방법이 표현이지 않을까. 막 막무가내로 표현하는 거는 아니네요. 좀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에. 본인이 그러면 그런 걸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신태수 대표님 만나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저도 시험해보고 있고, 거기서 좀 괜찮았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 한 사람이라도 맞을 수 있다면 뭐 영상을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어쨌든 그런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에 탁월한 상황이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과거를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 정도 하니까 표현 교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손짓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맛깔나게 잘 하더라고요. 이런 걸 잘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한 거죠. 어색한 것을 여기 넓게, 최대한 넓게 쓰는 트레이닝을 한 거죠. 이야기할 때도 아예 과도하게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이 더 잘 되고 설득도 더 잘 되고 네. 내 감정 표현도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몸의 언어도 언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분들 중에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네.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맛깔스럽게 하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엄청 쓰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강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수강생들이랑 고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하면 소통해서 고통이 생기는 건데, 표현 방법을 익히면은 그게 또 해소가 되는 거고. 네. 본인은 그러면 강사라던가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강사분들보다는 이제 평소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뭔가 내 목소리나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단조롭다, 이런 분들도 한번 코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고 좀 맛깔나게 부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표현과 관련된 뭐 음성적인 거, 몸으로 하는 거, 표정 뭐 이런 거 다 총괄해서 잘 아시네요. 과거에 뭐 뮤지컬 배우를 하시면서 몸을 많이 쓰고 목소리도 많이 쓰셨는데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신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하시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몸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잘 배우고 이런 지식적인 부분도 배우면서 특별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그냥 노래 부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신경 쓰다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거를 지금 접목하면서 표현학교라는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표현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책이나 이런 걸로 공부해가지고 두 개를 다 경험을 해봤더니 사실은 표현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싶다. 예전에 뮤지컬만 하고 그때는 오히려 표현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그러죠.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표현을 해놓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그럼 불편했겠네요. 네, 그 자체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이제 독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좀 얻게 됐어요.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표현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내가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표현을 했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기분 나빠하면 아씨 내가 또 잘못했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표현도 잘하시고 네네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 없고 막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속으로는. 그쵸. 그렇게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해놓고 되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독서를 하면서 보완이 된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지금 표현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책 얘기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뭐 어떻게 설득하고 뭐 약간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 플러스로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독서, 책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의 완전체라고 그래야 되나? 아이고.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성까지 들어가 있네. 아니 왜냐면 이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유. 이걸 골고루 이렇게 본인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공부해가면서 이걸 균형을 양쪽을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게 본인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뭐 무슨 사명감이나 이게 없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또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게 사명이 있으세요? 사명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 삶이 되게 고통이라는 게 기본 모델인 것 같아요. 주위에는 고통인 거죠. 이런 주위에는. 근데 그 고통이 가득하다고 해서 네. 즐겁게 살지 말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고통 사이사이에 덜어내고 한 줄기 빛이나 아니면 재미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철학자 같으신데요. 이게 여기 사람은 책을 읽어야 돼요. 고통 사이에 빛을 뭐 발견하고 뭐 네. 난리가 납니다.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팁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채널에 가면 훨씬 더 그런 많은 팁을 보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은 네. 표현에 있어서 되게 서투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가지 이런 거 기억을 하면은 좀 표현에 좀 약간 세련돼질 수 있다라던가 남들이 너 좀 세련된데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팁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접근법도 좋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장님께서 하나 네. 말씀. 네. 우선은 표현에는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잘 이야기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 병신이야.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녀? 라는 소리를 당분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신 거예요? 안 들으면 좋겠지만 들어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과거에는 남을 눈치 보면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표현을 제대로 안 했으면 네.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 네. 약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뭐 이런 걸로 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내 상대방한테 네. 미소를 웃음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팡 때리는 게 표현이 아니라 그 기분 바탕에는 이 사람과 내가 즐거운 시간, 서로 봤을 때 웃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이런 기회마다 다 이게 손에 다 나오지? 이거 수화할 줄 아세요 혹시? 아니요. 거의 수화 수준인데 모든 게 이렇게 나오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약간 그 순간에 약간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좀 떠올리고 서로 그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서 네. 표현에 있어서 조금 과거에 내가 절제했던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내보는 그런 네. 용기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네요. 네. 거기서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교장님 많이 풀어주지 않고 계시고 모임 채널 오라는 거잖아요. 목소리 약간 이런 거를 신경 쓰면은 좀 듣기 좋다라던가 네. 아니면 뭐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는 방법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은 목소리라는 개념이 스스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야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 저 목소리 좋네 라고 하는 사람들 거를 따라하게 되어 있지만 충분히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도 괜찮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 눈치 너무 많이 보시고 좋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목소리 쓰레기야. 약간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러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팁을 자꾸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재밌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조금 더 명료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기 30m 뒤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m 뒤에 친구한테 전달이 되도록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크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크게? 네. 큰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면 성대를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요. 근데 크게 얘기하면 성대를 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대를 붙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대를 작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흡이 섞여 있으면서 벌어져 있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대를 다 쓰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크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작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런 거구나. 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 크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연습을 그렇게 해놓으면 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작게 얘기하더라도 그 명료성이 전달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해가 뭐 엄청 잘 되는데요? 계속해서 듣고 싶지만 제 채널에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우리 표현학교 교장님 채널 이름이 뭔가요? 표현학교입니다. 표현학교로 들어가시면은 또 여기 링크가 달리는데 교장님이라고 불리고 계세요? 학생 많으세요? 학생이 없습니다. 표현에 대한 이야기, 독서로 인해서 본인이 또 삶이 또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표현학교를 채널을 들어가 보셔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이분이 또 눈웃음이 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뻘쭘하면 제가 편집해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전적으로 표현학교 화이팅! 멀리 있게 여기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